자, 여기 도시입니다. 먼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입니다. 자, 뒤쪽에서 모습을 나와봤습니다. 먼 바다 전망이 상당히 돋보이죠. 주변 시세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자, 오늘은 경남 거제시 연초면 다곡리에 있는 단독주택 경매물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건의 소개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공부도 좀 병행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부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경매 물건으로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오늘 물건은 지금 보시는 요겁니다. 요거. 자, 주소가 연초면 다곡리 770-2번지입니다. 자, 이 물건이 현재 감정가 3억 8천 정도에 나와 있고요. 20년 11월 15일 현재 최저가 70%에서 2억 6,600만원 가량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둘러보니까 물건의 상태도 괜찮았고요. 내부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몇 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냥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천천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 경매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설명을 한번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고요. 자, 이 앞에 물건, 요거는 이미 경매가 진행이 돼서 낙찰이 됐습니다.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요. 감정가도 요것도 거의 비슷하고 낙찰이 2억 6천만원 선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오늘 물건 같은 경우는 최저가 70%에서 2억 6,600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 이 물건은 2억 한 5, 6천 선에서 낙찰이 되면 뭐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실수요 겸 보시는 분들이 보셔야겠죠. 자, 그 기준으로 놓고 오늘 물건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물건은 현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선순위 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로 분류를 하죠. 그래서 많이들 응찰을 안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물건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름 이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정확하게 아시고 응찰 여부를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구독션의 자료인데요. 자, 보시면 강제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강모 씨입니다. 강모 씨. 자, 그 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조모 씨가 있죠. 2억이 있습니다. 2억. 다시 말해서 이 이미 경매를 신청한 경매 신청 채권자가 이 2억을 먼저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으로 이미 경매 신청 채권자에게 배당받는 금액이 있어야 이 경매가 취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금 높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억을 누가 앞에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돈 받으려고 경매 신청한 사람이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면 경매 취소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요건을 충족하게끔 응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2억이 먼저 배당을 해야 된다는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현황입니다. 김모 씨가 현재 전입이 되어 있고요. 자, 보시면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1월 31일인데 전입 확정, 자, 모두 빠르죠. 선순위 임차인인 겁니다. 대항력이 있고요. 자, 그런데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자, 배당 요구 종결일까지 그 전에 배당 요구를 했죠. 자, 보증금 4천, 소액 임차인입니다. 1,700만원. 가장 먼저 상환이 되겠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2억 하고 그 다음에 1,700만원 소액 임차인이 있고 경매 집행 비용이 뭐 200만원 정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대략. 자, 이렇게 경매 신청 채권자가 받아가야 될 돈 이전에 먼저 배당을 해야 되는 돈들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게 합산해 보면 2억 1,900만원 맞죠? 자, 2억 1,900만원의 비용을 먼저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경매 신청 채권자인 강모 씨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계산해 보니까 2억 1,900만원 이상 입찰가를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좀 넉넉하게 2억 2천 하겠습니다. 100만원 더해서.
자, 그러면 2억 2천만 원에 내가 만약에 낙찰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2억 2천에 낙찰을 받으면 그 돈을 내는 것만으로 끝이 나느냐? 그건 또 아니죠. 자, 앞서 보여드렸던 선순위 임차인 김모 씨는 소액 임차인이라서 1,700만 원을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자, 근데 남은 금액이 2,300만 원 있죠. 보증금이 4천이니까요. 자, 이거는 낙찰자 인수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이미 임차인이 전입 확정이 빠르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2,300만 원을 대신해서 내줘야 됩니다. 낙찰자가. 자, 그러면 아까 낙찰을 2억 2천에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2,300이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총 내가 지불해야 될 금액은 2억 4,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 금액으로 해당 경매 물건을 매입하게 되는 거죠. 이 물건을. 취득세나 세금 빼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내야 할 돈이 이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조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건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릴 테지만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자, 지금 현재 지목이 답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준공할 때 내게 되는데 그게 농지 전용 부담금을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등재를 위한 설계사 비용 지불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왜 100에서 300 하면 그 비용이 추가가 돼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4,300만 원의 돈을 납부를 하고도 추가로 2,500만 원을 더 내야 될 수도 안 낼 수도 있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에 따라 2억 4,300이 이 돈을 내고 이 집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지만 추가로 돈을 내서 2억 6,800만 원에 내가 이 집을 구입해야 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가가 3억 8천이고요. 이 물건을 최대 2억 6,800만 원에 매입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잘 알고 응찰 여부를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잠시 뒤에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조사 내용에 따라 2억 4,300만 원만 지불할 수 있으니 설명 들어보시고 조사 후 응찰 여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2억 6,800만 원으로 해당 물건을 매입하는 것은 좀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전자지적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도로, 여기 도로 보이시나요? 이 도로 부분만큼 면적을 깎아먹거든요. 현재 토지 면적이 168평인데 육안으로 대충 봐도 한 40평 정도는 도로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집이 2억 6,600에 낙찰이 됐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낮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2억 4,300만 원 농지 전용비라든가 그런 게 없이 2억 4,300만 원 선에 낙찰이 된다면 그래도 괜찮은 상황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던 농지 전용 부담금 그리고 건축물 대장,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준공전 건물의 소유 부분이거든요.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집을 지어가지고 팔려고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이제 준공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고 이렇게 건축물 대장 등재가 안 된 것으로 보여요. 등기도 원래 없었는데 이 물건 자체가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으로 인해서 등기가 강제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소유 권한의 문제,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건물 등기 이전은 가능할 듯 보이지만 현재 건축물 대장이 없는 상태이므로 행정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마 취득세도 토지 기준으로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이 없다면 낙찰자가 추후 매각을 할 때 큰 핸디캡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거래 성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내가 경매로 내가 소유권을 가져오지만 내 소유권에서 또 제3자에게 일반 매매는 건축물 대장 없이는 아마 건물이 또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반드시 등재를 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되는 거죠. 사람이 평생 사는 게 없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 집을 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이때 매도 차익을 얻든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든 간에 행정적인 문제가 없어야 나에게 손실이 없거든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의 등재를 낙찰자가 주도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해당 건물을 지은 건축설계사 사무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랫집을 지은 사람하고 요 집을 지은 사람하고 소유주가 동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건물을 지은 사람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아마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지은 것 같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거제의 모 건축설계사 사무실로 나오던데요. 포털에 해당 설계사무소 전번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무실의 운영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물건에 응찰을 하실 때는 이 아랫집에 건축물 대장 발급 받으셔서 해당 설계라는 건축설계사 사무실 확인을 하셔서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확인사항은 뭐냐면 해당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농지 전용비가 선납이 되어 있는지
설계도면이나 원자재 등 준공을 위한 필요 서류가 다 갖춰져 있는지, 혹은 미비하다면 설계사무소 주도에 갖출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건물의 준공에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건축주의 명의 변경은 낙찰 후에 건물 등기 이전 후 소유권의 등기 내용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기만 이전을 받잖아요. 건축물 대장 없이. 자, 그 등기 내용만으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그거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 소유주가 건축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게 돼 있다면 이전 건축주가 나에게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거는 뭐 경매로 받아서 아마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준공 때 농지를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기가 답으로 되어 있거든요. 답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농지 전용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 농지 전용비의 경우 선납이 안 돼 있다면 공시지가가 되게 높더라고요. 13만 3,700원이던데 30%에서 계산을 해보면 총 2,200만 원 나옵니다. 이걸 대지로 지목 변경을 하는데 농지 전용비 납부가 그렇게 금액이 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에 건축물 대장 등재하는 용역비도 뭐 1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고 3,400달러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대략 계산해보면 2,500만 원이 추가 비용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농지 전용비를 현재 소유주가 납부를 다 해놓은 상태라면 이 비용이 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조사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건축설계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비의 납부 여부에 따라서 내가 2억 4,300만 원에 매입할 수도 2억 6,800에 총 내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 얘기예요. 2억 6,800만 원에 매입을 해야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감안하시고 응찰 여부 보셔야 되고, 자,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잉여 취소가 안 되려면 2억 1,900만 원, 그러니까 2억 2천만 원에 내가 입찰가 선에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2차입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해서 2회차 분위기라서 최저가 기준 2억 6,600입니다. 그래서 3회차 분 때 응찰을 그렇게 해서 2억 2천 선에서 낙찰 받으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가 안 되시면 천천히 앞부분 한번 돌리셔서 다시 한번 꼼꼼히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당 물건을 좀 멀리서 한번 담아봤고요. 자, 물건은 이겁니다. 이거 살짝 가려있죠. 이쪽으로 해서 진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변으로는 전원주택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뒤로는 숲세권이고요. 연초면 다공리라서 거제 시대까지도 한 5에서 7분이면 갑니다. 생활 접근성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모습입니다. 토지의 경계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토지 면적은 168평, 건물은 51평으로 나오네요. 2015년 말에 이제 건물이 완공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건물의 내외관 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2억 6천 선에서 낙찰이 됐고요. 요거는 2억 4천 선에서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농지 전용비가 납부가 돼 있다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자, 또 한 가지 설명드리면 여기 뒤에 이제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 진입로 부분, 진입로 딱 이 부분만 그렇습니다. 딱 이 부분. 이 부분이 요 위에 토지 소유주하고 명의자가 같아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현재 위 토지의 소유주가 요걸 땅을 다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요 길 사용할 때 토지 사용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이걸 자기 땅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낙찰자가 이 도로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게 자기 지분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본인도 이 소유주한테 이 도로에 대한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사용하고 점용해서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세한 부분 현장 촬영 드론 영상을 통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올라가는 길이고요. 자, 이 아래쪽이 이제 올라오는 길입니다. 좀 늦게 오니까 해가 졌네요. 자, 좀 늦게 찾은지라 좀 그늘이 져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이 물건은 세 번째 방문을 하는 겁니다. 우여곡절이 좀 있어서 자료가 유실이 되기도 했고요. 앞집을 또 잘못 찍기도 했고 그렇습니다. 자, 이날 오늘이죠. 오늘 오후에 2팀 정도가 해당 물건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보고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지금 2회차가 17일날 아닙니까? 내일 모레인데 지금 2회차 영차를 하시면 안 돼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인수하는 권리도 있고요. 여러가지 추가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계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계산하셔서 현명한 응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이 집인데요. 임차인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차가 있어서 그래서 자세히 찍지는 못했습니다. 자, 뒤쪽에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주택의 외관 상태는 괜찮았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정원도 있고요. 올라오는 길은 현재 해당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가용 면적이 넓은 것 같아요. 1층은 32.8평, 2층은 18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목구조고요. 준공이 15년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밑에 집이랑 동일하니까요. 옆쪽에 이렇게 조그마한 텃밭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는 국어가 있고 하천이 있고 뒤쪽으로는 이제 산입니다. 산. 숲세권이죠. 마운틴 뷰고요. 자, 내려가면서 조금 한번 모습 담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시는 것 같아서 불은 안 켜져 있었는데 내부를 찍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임차인도 돈을 받아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편하게 응대할 것 같지는 않았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내부 들어가 보기는 못하고요. 기본적인 주택의 외부 모습만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